조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 내가 안전한 14%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느냐 이거 찾으면 10년 후에는 무조건 내배야 되겠죠? 그런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뭐죠? 그럼 노르웨이에 투자하시면 네. 배당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안녕하십니까. 다크스파이더 언더커버 앵커 안시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자본주의 시장의 구조적 착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어떻게 보십니까? 자본주의를 딱 한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라 이렇게 하면 자본이 최선의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선이다. 예. 자, 그러면 돈이 최고의 선이다. 예, 자본은 라고 할수 있습니다. 팽창해야만 합니다. 이 자본주의 꽃은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 자본주의적인 시장으로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우리 개미 투자자들,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잃는단 말이죠. 이걸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네. 중요하죠. 그러면 앵커님은 자본주의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가를 위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정답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를 위해 존재한다면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갈까요? 자본가. 한테 가겠죠. 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자본은 밑에서 위로 흐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씀이지만 뭐 일반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죠. 네, 그러니까 뭐 씁쓸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식해서 잃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게 3%? 그렇죠. 네,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은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것은 보면 95%는 잃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중에- 정확한 수치라서 그죠. 반박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중에 5% 정도가 뭐 따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5%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도 꾸준히 딴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쉽지 네.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올라타면 될 거를 다들 내려 탄단 말인 거죠. 이게 무슨 그렇죠. 얘기? 조금이라도 저가가 됐을 때 들어가야 그러니까 된다. 우리가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그냥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는 주식을 사는데 올라가는 주식은 안 산다는 그 유명한 거잖아요. 말도 있잖아요.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어깨에서 판다. 근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앵커님은 얼마에 사고 싶어요? 저는 5,000원, 조금 당연한 줄여서 한 거지. 8,000원? 네. 그렇죠. 피디님은 얼마에 사고 싶습니까? 저도 뭐 그냥 7, 8천이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0,000원에 거래되는 것이 만약 8,000원에 샀었다. 네.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8,000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미 20%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앵커님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나 이거 샀다. 이게 되게 좋은 종목이야. 나 8,000원에 샀어. 그 친구는 얼마에 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뭐 5,000원 또는 뭐 6,000원, 8,000원보다는 좀 낮게 사고 싶겠죠.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그냥 그럼 가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주식을 사서 친구한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가는 그 주가는 어떻게 된다? 그럼 떨어진다. 떨어진다. 왜? 그 친구는 절대로 그 가격 이상을 사지 않아. 참 이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러면 네. 누가 올립니까? 자본가가. 올릴까요? 어떻게 사서 네. 올릴 수 있습니까? 주가는 10,000원에서 얼마에 사야 됩니까? 더 많이 사야 되는. 아니죠. 높은 가격에 사야죠. 9,900원에 사면 그 네. 가격은 9,900원이 된 거예요, 벌써. 10,000원에서 거래되면 네. 주가를 올리고 싶으면 얼마에 사야 되냐면 1,100원에 사야 됩니다. 음, 근데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9,900원, 9,800원, 9,700원. 그래서 누군가가 올려주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누군가입니까, 그러면? 그럼 자본가가 올리는 거구나. 그렇죠. 네. 제가 에이컨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에이컨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이거 샀습니다. 그럼 절대 안 삽니다. 왜요? 에이컨님은 자본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삽니다. 참, 이런 구조에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너무 적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리가 있어요. 네. 무슨 심리가 있냐면 투자 심리를 보면 돼요. 사람의 심리란 게 뭐냐면
나는 저가에 사고 싶은 겁니다. 그죠? 네. 그다음 나는 팔 때는 고가에 팔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원하는 겁니까? 그런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렇죠. 그럼 시장의 작동 원리는 누구를 위해서 작동한다? 자본가를 그럼 위해서. 거꾸로 되는 겁니다. 내가 산 거는 무슨 가격이 된다? 고가가 된다. 내가 파는 가격은 무슨 가격이 된다? 저가가 저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 생각은 많이 해요. 이제 본질적 가치냐, 네. 심리적 가치냐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옷을 하나 사도 그렇게 사지 않나요? 분명히 다 따져보고 사는데, 희한하게 주식만 안 따지는 것 같아. 그냥 누가 샀대, 야, 싸대. 그냥 심리적인 것만 보고, 실질적인 본질적 가치는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 세션에서도 저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엔비디아. 과거에 네. 10년 전에 샀으면 3불에 살 수 있을 거다. 지금은 1700불이다. 1800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3불 때는 안 샀습니까? 왜 10불 때는 사고 왜 20불 때는 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지금 안 사야죠. 지금 절대 사면 안 돼요. 왜요? 지금은 올라갈 때는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미래 가치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네. 가격이 된 거고 지금 누가 좋아해요? 엔비디아? 뭐 대주주들이 좋아하죠. 아니죠. 네. 앵커님 같은 분들이 좋아하죠,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다 엔비디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친구분들이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가는 이미 다 손.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면 이미 늦은 거.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네. 이미 본질적 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미 그 지금 현재 뭐 흐름이라든지 산업 구조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정책을 이미 다 파악을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적정선이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갔느냐? 아니에요. 주가는 절대로 일직선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네. 파동이 있는 거예요. 네. 파동에서 무상향하는 좋은 기업은 파동에서 무상향하는데 개인들이 버틴다? 안 올려요. 언제 올리냐? 개인들이 다 떨어져가는 거예요. 떨어져. 왜? 네. 이 자본 물량 자체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네.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NHN 얘기했죠. 네. 13년 동안 하락했다. 네. 그러면 개미들이 하나도 타 있지 않다. 그럼 올라갈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네. 똑같아요. 지금에 있는 주식에서 좋은 종목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어떤 가격에 사고 싶습니까? 가장 낮은 가격. 그렇죠. 그럼 네. 누가 포기해야 됩니까? 개미들이 포기. 그러면 이 가격이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어떻게 된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네,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물량 매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내가 20%의 전체 뭐 유동 물량이 20%를 확보했다.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자본가는 올려서 산단 말이에요. 10,000원짜리 5,000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5,100원, 5,2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되면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5,000원에 판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절망할 거예요. 절망하죠. 그래서 다시 또 올라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떨어지고 또. 이야, 참 악순환의 구조인데. 네. 그러면 이 자본을 움직이는 자본가들,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사실 정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미 투자자들도 사실 요즘에는 정보는 넘쳐 흐르게 많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되고, 또 뭐 주식을 알려주는 그런 클래스도 많고요. 근데 그 자본가의 정보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 한계, 그건 어디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아주 간단하게 보면 그 정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가 어떻다더라, 네. 뭐 그냥 찌라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진짜 봐야 되는 거, 진짜 그 기업의 현재 가치라든지 뭐 재무제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완전 무시를 뭘 봐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가지를 봐야 돼요. 네. 뭐냐면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 재무적 상태, 재무적 건전성을 네.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비재무적 상태죠. 그러니까, 비정적 상태. 그러니까 뭐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든가 네. 기업 오너들의 어떠한 그 목표라든가 네. 직원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죠. ESG를 포함해서 그런 네, 비재무적 네. 상태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에요. 네. 성장성은 뭐냐면 매출이 얼마큼 증가하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 우리가 GDP 성장률이 3%다. 네. 이 기업이 매출이 10%씩 증가한다면 좋은 기업이에요. 20%씩 증가한다? 정말로 미래 사람입니다. 그래, 매출 증가가 없다. 그러면 과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 투자하면 위험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성장성을 봤으니까 그 다음 뭐냐? 안전성을 보는 거죠. 안전성에는 뭐냐면 현재 주가가 얼마냐. 네. 그러면 이 본질적 가치가 얼마냐? 이게 10,000원짜리의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본질 가치가 5,000원이다. 네. 위험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만 원짜리예요. 보면 재무적 상태나 비자금 상태나 네. 성장성이 5만 원짜리인데 만 원에 거래된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개인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던- 평가되어 있는 게 좀 좋게 그렇죠. 보죠. NHN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주가가 하방 작업을 돼 있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이제는 그다음에- 팔아야 될 때다. 이렇게 그다음에 생각.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대값이죠. 기대값이란 뭐냐면 정말로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런 5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개인은 실패하지 않을 네, 것이다. 사실 좀 이런 쉽지가 생각. 않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한 기업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기업을 비교하고 이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성과 일단 한 개인이 그냥 소액 투자자가 이 모든 걸 재무 지표까지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면 유튜브 많이 보시죠. 투자에 대한 유튜브. 네. 경제지에 투자, 종목 투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증권 네, 애널리스트에 봤었을 때가 그런 거 있었습니다. 있죠. 분석기사 보죠. 네. 그거 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해돼요? 되게 위험한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그게 거기에서 좋은 종목이다. 그럼 네. 배제하세요. 어, 그거는 좋은 종목일 수가 없어요. 사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송이 나오고 또 그래도 투자의 안목이 있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조금 잘 듣죠. 우리가 네.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네. 아주 유명 전문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2차 그 2차 전지는 3천조까지 간다. 우리 한국 전체 GDP가 2,500조 정도. 2,500조인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한 종목이 간다. 이거 누가 들어도 허황난 소리인데 허무맹랑한 소리가 다 믿고 다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정말 네, 그렇게 해서 많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얘기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네. 그때가 뭐 202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상장할 때, 공모 모집 금액 있잖아요. 네. 그 모집 금액을 얼마라고 그 언론에서 발표를 했냐면, 네. 1경 5천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통화량이 지금, 우리 통화량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네. 돈원 통화가 우리나라가 260조 원 정도 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M2라고 해서 네. 유동성이 있는 그 은행권 유동성 자체가 우리나라가 한 4천조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일경이 보인다. 3,40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주식 청약금이 1경 5천조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언론의 이런 다양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 퀘스천 마크 항상 보면서 네. 본질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 규모가 미국 시장 자체의 한 25분의 1 정도 돼요. 시장 규모 자체. 그러니까 그 시장 규모가 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이 한 2,700개 돼 있는데요. 네. 자사주도 참 많죠. 그렇죠.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은 얼마? 미국은 4,600개뿐이 없어요. 아. 미국이 한때는 1996년에는 8,000개였어요. 네. 근데 미국은 한 반 정도 줄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한 800개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3배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파이 자체가 미국의 25분의 1, 30분의 네. 1 정도 안 되는데 네. 그 상장 종목 수는 거의 한 70% 되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IPO가 너무 쉽게 그렇죠.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위험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뭐 속된 말로 망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우리나라 IPO 시장이다라고는 그러면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IPO, 그러니까 상장을 하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동시상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도 시총이 우리나라 경제금의 2배에 육박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동시상장 기업이 한 개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SK는 21개 상장 기업이 있고 삼성 17개, 현대자동차 12개, 현대백화점 15개 있고 LS도 1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상장한 네. 기업들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큰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러한 종목 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상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 종목 수를 그렇죠. 줄여서 결합해서
종목을 줄여야만 네. 코스피 5천이 되지 지금에서 이렇게 많은 종목이 성장돼서 코스피 그렇죠. 2.5천 되지 저도 않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목표가 5천이라고 한다면 한 3분의 1은 줄여야 될 그렇죠. 거예요. 올 초에 LS 그룹에서 또 상장하겠다. 지금 벌써 10개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몇 개 종목을 더 상장하겠다.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결국은 문제가 참 그러니까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좀 대주주에 대한 문제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네. 결국은 대주주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은 이 정도에 있는데 계속 그거를 밀고 그렇죠. 밀고 4천 가는 주고 거죠. 뭐. 뭐 이렇게 거죠. 네. 저기 8천 주고 예, 서로 자본을 나눠먹게 하는 거죠. 자본을 확장시키는 방법 유상증자가 네, 있잖아요. 네. 유상증자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지분이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네. 그러니까 자회사에 물적 분할해서 이것을 기업 공개를 하면 내 지분이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회사는 어떻게 보면 누가 만든 거냐? 국민들이 만든 거죠. 그 대주주가 기여도는 0%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조금 추천해 주신다면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 네. 그러니까 7%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7% 룰이라는 건 10년 동안 7%에 대해서 성장을 하면 네. 재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복리효과에 의해서 10년이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14% 룰이면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전한 14%의 배당을 주는 종목이 있느냐 이거 찾으면 10년 후에는 무조건 4배가 되겠죠. 그런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뭐죠? 그럼 노르웨이의 BWLPG를 한번 BWLPG 예, 노르웨이 노르웨이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이 뉴욕에 상장돼 있어요. 뉴욕 상장의 티커는 네. BWLP입니다. BWLP. WLP. 왜요 이 기업은? LPG 운송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LNG하고 LPG 운송에 대해서 네.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탑기업, 세계 탑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왜냐면 정말 생소한 노르웨이가 네. 석유 수출 3대 국가예요. 3위예요, 전 세계. 그래서 석유 펀드 있지 않습니까? 국부 펀드예요. 네. 우리 같이 국민연금이 아니라 네. 석유를 수출해서 버는 그러한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부 펀드가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같은 국민연금 같은 있잖아요. 네. 그런 연금이 1위고요. 그 국부 펀드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가 2위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3위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 같이 벌어서 네. 국민들 내에서 네.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 석유 수출로서 버는 돈만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지원을 해요. 정부 재정 지원하고 연금 재정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정말 탄탄한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근데 BWLPG를 투자하시면 네. 배당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근데 그 생각하시- 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배당이 상당히 짜죠. 그렇죠. 라스닥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된다는 얘기도 그렇죠. 해요. 예. 평균 뭐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될 거예요. 2% 정도 되니까 그거는 뭐 은행 금리를 따져보면 기대할 게 많죠. 그렇죠. 그렇죠. 기대할 게 없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종목.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하게 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보를 하는 거죠. 이익영업으로 유보를 하니까 이것을 뭐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가 상승이고 네. 두 번째는 배당. 그렇죠, 네. 배당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투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꾸 투기가 되는 이유가 사실 배당금이 맞습니다. 낮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맞아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 장기 맞아요. 투자는 한국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무리 내려가도 뺄 생각을 그냥 안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배당금 자체가 네. 은행 이자보다 훨씬 큰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네. 미국에 투자를 했으면 주가 상승률이 3.7배 정도 돼요. 지금. 그런데 종목 수가 2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 수를 고려하면 네. 5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 네. 기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2010년도 대비 주가 상승률이 한 뭐 어느 정도 되면 한 60%? 6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종목 증가율이 한 4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년 동안 투자한 수익률 자체가 거의 뭐 10% 미만 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이런. 저는 되게 불안해요. 사실 5천에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과연
건전한 투자로서의 성장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뭐는 자꾸 이게 심리적인 초기에 의한 사실 뭐 건지 5천이 갈 것처럼 근데, 알 수도 너무 힘들 것 없겠지만 같은데.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5천은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건 빵프로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전 세계의 자본시장 자체는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40%는 외인이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인이 투자할 때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보니까 네. 한국의 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5천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상법이나 다 자본시장법 바꿔야 개정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 소액 주주를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래 산업 지향적이 돼야 돼요. AI 클라우드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 육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플러스 국가 경쟁력이 네. GDP가 적어도 GDP 성장률이 3%에서 5%이 사이는 돼야 됩니다. 지금같이 0.8% 돼서는 절대 5천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동시상장이에요. 맞아요. 동시상장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동시상장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다양성에 대해서 제고해야 되지 또 않을까. 대기업에 대한 모노발식 상장 부분도 그렇죠. 상당히 이게 네. 발목을 제일 크게 잡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길 듭니다. 정말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정말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시각으로 자본주의와 주식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주식 배당금이 나왔었는데요. BWLP 노르웨이 회사였습니다. 큰 배당금과 함께 여러분 또 주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